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고발사주 의혹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황당한 증언을 했는데 그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건 잘 아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겠죠? 새누리당에 누구누구를 고발해라 뭐 이렇게 시켰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뭐 조사를 했는데 뭐 규명이 안 되고 손준성 검사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찰을 진행한 적이 있죠. 자, 한동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2019년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그만두기 직전에 임명제청을 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결재를 했던 그야말로 친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그 자리에 친문 인사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그 하나의 정황 증거로 이제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일화가 이런 겁니다. 2020년대 일이죠. 이게 3월 19일 당시에는 일도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이던 때였다. 그날 3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실에서 번개를 쳤다. 번개를 쳤다는 말 아시죠?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았다. 예정에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에 없이. 그래서 설해마을 인근에서 회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검에서 설해마을까지는 그 서초경찰서 있는 고개 하나 넘으면 바로 거기가 설해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설해마을이면 대검 후문으로 나가면 그 뒷골목이 있거든요. 그거 뭐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게 설해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개를 쳐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회식하자. 그래서 뭐 걷든지 뭐 어찌했든지 그 가까운 그 대검 가까운 데서 회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동석한 이노공 씨는 현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니 검찰에 들어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증언이었고 이 증언을 뉴스타파라는 뭐 잘 아시지만 그 김만배 신앙님 이 뭐 허위 인터뷰 그대로 보도했던 그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죠. 그대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뭐든지 확인 안 하고 아마 그대로 보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일화라고 본인이 소개한 거는 우선 고발사주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또 하나 번개를 쳤다고 했죠. 그러면 갑자기 모임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아마 대검 간부들하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대검에 뭐 요즘에 뭐 무슨 뭐 공안부장도 있고 뭐 여러 부장들이 있죠. 다 검사장급입니다. 감찰부장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속 없는 사람들 오늘 저녁에 모여서 회식하자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번개를 쳤다는 얘기는 먼 데 있는 사람은 오지 못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번개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 길 건너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도 뭐 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검 간부들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노공 현 법무부 차관은 이 당시에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프로필을 보면 이 당시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세종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광화문에 있더군요.
번개를 쳤을 때 거기까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번개니까. 뭐 사전에 약속을, 대검 간부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뭐 인호공 변호사도, 야, 같이 하자. 이렇게 사전에 약속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번개를 쳐서 갑작스럽게 모였다고 하면 변호사들 동석은 안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인호공 현 차관의 프로필을 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했습니다. 4차장 검사 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검찰 학살 인사라고 할 때가 있죠. 그게 1월입니다. 1월. 그 학살 인사 때 성남지청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인호공 법무차관의 프로필을 보면 2020년 1월 31일까지 성남지청장을 한 걸로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실제 그만둔 거는 2월에 그만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3월 19일 이 모임 당시에는 인호공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그럼 뭐 원천적으로 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무법인 세종변호사를 갑자기 번개쳐서 대검 간부들 회식하는데 불렀다.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인호공 현 법무부 차관이 대권 건배사를 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그러는데 우선 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 뭐 황당한 소리인데, 그런데 2020년 3월 19일 이 즈음에는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그야말로 학살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직후입니다. 총선 직전이고요. 윤석열 사단은 지리멸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총장이라고, 검찰총장 뭐 손발 다 잘린 검찰총장 아닙니까? 인사권도 없는, 인사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전부 다 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그거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 뭐 이게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만약에 정말 참석을 했더라도 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하나, 2020년 3월 19일이면 대권주자 윤석열, 지금 이제 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뜻이 있었다? 글쎄, 저는 뜻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뜻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0년 3월 19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른바 대권주자 지지율이 얼마나 됐을까? 이게 3월 19일이라고 그랬죠. 3월 13일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도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23%로 1위, 이재명 현재 대표가 이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죠. 11%로 2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 3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4위, 그 밑에 윤석열, 홍준표 각 2%입니다. 그러면 당시로 따지면 당시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이낙연, 이재명이라는 우뚝 솟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재하고, 그 다음에 야권이라고 하면 야권에는 황교안, 안철수가 9%, 4%. 뭐 양보를 하더라도 홍준표가 2%로 동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를 비집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들어간들 2%라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뭘 대권을 그냥 농담이죠. 만약에 정말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농담이지. 응? 뭐 진지하게 했겠습니까? 아마 약 올리지 말라 오히려 이런 반박을 들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아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23%인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2%, 그것도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뭐
응? 그런 상황에 2%를 가지고 어디 여기에 비교나 됩니까? 그러니까 설령 이노공 변호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런 건배사를 했다고 쳐도 아마 다 그냥 코웃음 칠 상황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참석조차 안 했다 이러니까 더 황당해지는 거지만 어쨌든 다 양보해서 이게 다 맞다고 쳐도 그런 농담을 설령 했다고 쳐도 그냥 그게 농담이지. 그게 뭐 이 고발사주의 배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정황이 되나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미치는 모양이죠. 우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이 법정 증언, 이거는 잘못됐으면 우의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우의증으로 보입니다. 가정에 또 가정을 하고 거기다가 상상까지 보탠 우의증이다. 전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농담이지. 2% 겨우 23%짜리 대권주자, 11%짜리 대권주자가 있는데 2%짜리 대권주자도 아니죠. 본인은 그때 출마한다고 얘기도 안 했을 테니까. 그 정도의 사람을 보고서 자, 대권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죠. 비정상. 그런데 이 인호공 법무부 차관은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동수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보지도 못했고 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제 해명을 해가면서 뭐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참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한 판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 가공의 상황을 만들어서 법정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명백한 우의증으로 보인다. 그 우의증에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사주의 배후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 좀 현장 기자들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호공 현 법무부 차관이 뭐 혹시라도 다른 자리에서 뭐 대권 건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판사 출신의 그 대검 감찰부장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가정 상상을 법정에 가서 할 수 있는가 정말 놀랍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했기 때문에 우의증이 맞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